JTBC에서 문자를 복구했다고 해서 저도 봤어요. 역시 그 손석희 사장이 있는 JTBC는 그런 탐사보도 쪽에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신뢰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임과장, 돌아가신 임과장의 부친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JTBC 손석희 사장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 아들의 임과장, 돌아가신 임과장의 핸드폰을 그쪽에 제공을 해갖고 JTBC 제공해서 복구를 했다. 여기서 복구라는 건 아마 이 초기엔 그랬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휴대폰은 마티즈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켜져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고, 그것을 수사용으로 이제 뭐 가져다가 하다가 유족한테 유품을 돌려주겠죠. 준 것을 했는데 그때 아마 뭐 삭제를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건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복구라고 한 건 아무래도 누군가가 지웠을 거나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됐거나 그랬다고 보죠. 그걸 이제 어제 JTBC의 손석희 기자의 뉴스룸에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물론 공개된 게 오늘 또 공개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전체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오늘 또 조금 더 공개를 할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더. 근데 어제 공개한 것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임과장을 찾는다. 그리고 임과장이 다른 직원한테 이른바 RCS 프로그램을 구매를 대행했던 어떤 회사의 대표를 누군가가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완전히 삭제하라. 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쭉 있다가 죽기 바로 하루 전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 중개했던 대표랑 얘기가 잘 됐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은 이제 임과장의 윗상관, 이른바 처장이죠. 윗상관, 기술부 라인에 그 사람이 임과장한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임과장은 다른 어떤 자기 부하 직원한테 고생했다, 고맙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직원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그건 있죠. 감사관실에 찾는다 그랬더니 니은, 아마 이게 그래서 넘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가 문자로 오고 그 다음에 이름 보고 최모 이름이고 전화번호니까 아마 자기를 찾는 국정원 감사관 연락처 좀 달라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겠죠. 그런 상태가 쭉 유지가 되다가, 그러니까 17일까지는 그런 거죠.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면니까 감사관실에서 뭔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임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임과장 부르겠어요? 직원들 부르고 그 처장도 얘기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처장이 끝난 다음에 그런 거죠.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처장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이라든가 다른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이 기술부서 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나 어떤 뭐 사람들이 있는데 넘어가지 말고 우리만 조금 더 버티면은 우리 해다 보면 한다 이런 식 같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하 직원한테 단돌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만 보면 뭐냐면은 임 과장이 자살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그 문자를 본 분들이면 대충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되냐면 그리고 17일 밤에 거기까지 됐다가 18일날 1시, 새벽 1시에 그리고 라는 문자를 작성하다가 말아요. 작성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시에, 그러니까 죽는 날 5시 48분인가에 뭐가 되냐면, 그 낚시터 근처에 마트에서, 가게죠. 거기에서 현대카드로 3,480원으로 결제를 해요. 그때 그 결제가 이제 뭐 소주랑 뭐 알루미늄 호일이랑 아니면 뭐 번개탄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뭐냐면은 그 소방관이나 경찰에서 위치 추적하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죽기 바로 전에 9시 10시까지 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만약에 저는 이것도 사실 의문되지만 어쨌든 그 임 과장의 부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그때까지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랑 통화도 하고 문자는 아니지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라는 걸 보낼래다가 말고, 그리고 이제 뭐 잤거나 아닌데 뭐 잤다기보다는 잠을 설쳤겠죠. 그래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갔다 치면은 실제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는 그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1시에서 5시 뭐 잠을 잤 그 시간이라는 거죠. 나왔고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자살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부친의 임 과장 부친의 이 얼굴 상처, 몸의 상처라는 게 맞다고 치면 이렇게 됐다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27일날 9시 10시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그 기술팀에서는 우린 이렇게 버틸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버티니까 국정원의 다른 쪽에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작업이 들어가서, 그래서 새벽에 아니면 이 시간에 나온 상태에서 임 과장을 그 저수지 어느 쪽이나 아니면 저수지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모처로 가서 해위와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그러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죽게 되거나 아니면 기절하게 되거나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설명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시체 처리,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면 3,480원을 쓴 사람이 임 과장이 맞냐? 물론 경찰 수사에서는 그걸 판 사람에 대해서 카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새벽 5시 40분에 그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충 비슷하면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설명될 수 있다. 이건 전적으로 이제 임 과장 부친의 그 상처라는 것이 맞다고 치면은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17일날 밤까지는 적어도, 그래서 집으로 와서 잠들기 전, 아니면 그때쯤 1시 그때까지는 이 임 과장이 죽겠다는 생각을 했진 않았다. 그걸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전날 어머니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전화로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상당히 이런 형태의 어떤 위협은 느꼈을 수 있다. 근데 적어도 자기가 죽겠다는 거는 그 시간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그 팀이 이제 버텨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짧은 시간, 말하자면은, 어떤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한시나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왔다고 쳐요. 나왔다고 치면 이게 지금까지 얘기는 못해요. 죽으러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그게 죽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자기 업무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자기 설에는 자기 그 기술 부서 이미 얘기가 되면서 버텨보자까지 얘기하고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물론 잠들기 전에 한시 그 뒤 상황에 어떤 통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시간까지는 죽을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시체를 발견하고 질식사하기 때문에 번개탄이 있고 그러니까 자살이다. 왜? 유서가 있으니까. 근데 유서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제가 그 유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왜? 아니 잡아다 놓고 두들겨 패면서 야 너 불렀으니까 받아 적어 착착착. 그죠? 그러니까 그 부친이 임과장 몸에 상처가 많다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국정원 지금의 TF팀에서, 적폐청 TF팀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다시.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고, 소방서든 아니면은, 경찰 쪽이든 누군가 이거에 관여된, 그러니까 적어도 협조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입을 안 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적어도 상당히 고위직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국정원 TF에서 국정원 자체에선 지금쯤은 사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이나 다른 사건도 계속 캐내려고 해야겠죠. 그런데 심각하게 캐내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쪽과 연결이 되니까 그쪽이 제공을 해갖고 JT 제공해서 복구를 했다. 여기서 복구라는 건 아마 이 초기엔 그랬을 거예요. 아무래도 휴대폰은 마티즈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켜져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고, 그것을 수사용으로 이제 가져다가 하다가 유족한테 유품을 돌려주겠죠. 준 것을 했는데 그때 아마 삭제를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건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죽기 바로 하루 전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 중개했던 대표랑 얘기가 잘 됐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은 이제 임 과장의 윗상관, 이른바 처장이죠. 윗상관, 기술부 라인에 그 사람이 임 과장한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고, 그리고 임 과장은 다른 어떤 자기 부하 직원한테 고생했다. 그 있다가 이제 복구라고 한 건 아무래도 누군가가 지웠을 거나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됐거나 그랬다고 보죠. 그걸 이제 어제 JTBC의 손석 기자 뉴스룸에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물론 공개된 게 오늘 또 공개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전체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오늘 또 조금 더 공개를 할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더. 근데 어제 공개한 것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임 과장을 찾는다. 그리고 임 과장이 다른 직원한테 그 이른바 그 RCS 프로그램을 그 구매를 대행했던 어떤 회사의 대표를 누군가가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기록이라는 것을 뭐 완전히 삭제하라, 뭐 오라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쭉 있다가 JTBC에서 문자를 복구했다고 해서 저도 봤어요. 역시 그 손석희 사장이 있는 JTBC는 그런 탐사보도 쪽에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신뢰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임 과장, 돌아가신 임 과장의 부친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JTBC 손석희 사장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 아들의 임 과장, 돌아가신 임 과장의 핸드폰을 그